지난주하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에이티 쪽에서 신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일 먼저 보신 게 마켓워치 쪽부터 이제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마켓워치 쪽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리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의 어떤 표 아니면 한 가지의 어떤 수치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보셨을 때는 마켓워치의 수치가 4.4가 아니라 7.8, 7.9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봤을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 또 한 3% 정도 더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더욱더 위험 쪽으로 지금 현재 위험 자산을 우리가 투자해도 된다 라는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은 위험 자산을 갖다 가져가도 뭐 그렇게 무리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4.4, 전월 대비해서 한 3% 정도 현금을 더 줄여내라. 현금을 줄여내라는 얘기는 주식을 더 투자해도 좋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나이스한 그런 시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금융시장 시그널이 지난주하고 좀 많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은 여전히 2개, 지난번에도 2개였고, 원자재 시장도 하나에서 2개 정도 보였는데, 부동산 시장이 지난번에 하나여서 지금 안 좋은 쪽, 파란색이 3개로 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번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듀레이션이 3년에서 10년물로 바꿨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도 된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피벗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전환의 어떤 시기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채권이 빨간 거 3개에서 빨간 거 하나로 줄어들었다. 결국 뭐 채권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만은 지난주에는 굉장히 세게 그 레버리지 일으켜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레버리지 좀 약하겠다. 결국 이 얘기는 부동산 시장에 파란 거 3개, 채권 시장이 빨간 건 3개에서 빨간 거 하나로 변했던 것들은 채권 금리가 지난 일주 동안에 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금리가 10년물 금리 수준이 한번 저희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일단 야후 파이낸셜을 거기서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국채금리를 보시면은 10년물 금리의 지난 1개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채권 금리가 3.2%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채권을 갖다가 금리를 올리기 좀 어렵다라고 해갖고 4%대 있던 금리가 3.2%까지 급격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의외로 빠르게 지금 하락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5%대 이상의 어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 고용 지수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다가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금리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더 올릴 수도 있겠다 해갖고 3.2%대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3.5%까지 또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채권들에 대한 수익률들이 급격히 이제 악화되는, 왜냐면 금리의 역수로 우리가 채권 수익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수익률은 급격히 좀 안 좋아지는, 그래서 또 금리가 반대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수익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리츠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상품들이 급격히 좀 위축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 AT 쪽에 대한 그 시그널 자체가 부동산하고 채권 쪽에서 지난주하고 급격히 다른 모습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험 자산이 지난번에는 안전자산 쪽에서 더 안전자산으로 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도 성장주가 아니라 그 가치주 쪽으로 좀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시그널줄은 일주일 사이 만에 안전자산 쪽에서 약간은 주식시장 쪽에서 약한 상승 쪽으로 지금 이제 위험자산으로 좀 가라.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또 불과 한 주만 해도 이렇게 시장이 좀 덜어 바뀌어지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대형주 쪽에 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향후에는 중소형 쪽으로 좀 넘어가고 돼 있고, 정통산업보다는 첨단산업이 더 좋아지고 있고,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쪽이 더 좋아지고 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혼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혼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변동성들을 갖다가 좀 확대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갖다가 추구하고, 성장주를 추구하고, 중소형주를 추구하고, 첨단 산업이 좋고, 이머징이 좋은 이런 시장은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나이스한 그러한 시장으로 지금 현재 지금 변해가는 거 아니냐니까, 결국 역설적으로
채권하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제 조금 뭐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은 역외상관관계 가지고 있어서 채권이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식이 이제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채권이 그렇게 위험하게 갔는데도 주식 시장의 어떤 그 단계는 빨간 거 2개 정도의 어떤 단계를 보여줬던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어떤 변동 자체가 네네.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어떤 단계는 조금 벗어나는 단계 아니냐. 그래서 향후 미국이 금리를 올리던 아니면 또 혹시 금리를 피벗해서 금리를 갖다가 이제 뭐 그 점진적으로 하락했을 경우에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금리에 대한 영향권에서 서서히 주식은 벗어나고 있는 그리고 벗어나면서 현재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 자체는 이제 어찌 보면은 채권 쪽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디커플링의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주식만으로 놓고 봐도 좀 괜찮은 시장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전체적인 한번 시장을 현재까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시장들이 더욱더 빠르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또 표를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볼 때 결국 전 세계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인덱스를 갖다가 표방하는 것도 있고 국가를 갖다 표방, 어느 국가가 좋았냐, 국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섹터가 좋았냐, 섹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테마들이 네. 시장을 주도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셋 클래스별로는 배당, 채권, 상품들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하나하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간략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연초 대비하고 전주 대비 이렇게 한 2가지 갖다가 고딕체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S&P 500, 그 다음에 QQQ는 나스닥이겠죠. 나스닥하고 이제 다우존스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스닥이 연초 대비해서 한 19% 정도 올라가 있고, 네. S&P 500이 한 8% 정도, 그 다음에 다우가 한 2% 정도 올랐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나스닥이 좀 주도했던 시장들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밑에 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한국 코스닥 150 종목을 갖다 지수로 했던 ETF 상품인데 네. 43% 정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의 어떤 발굴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코덱스 200,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이제 상품인데 코스피 시장도 코스피 200 시장도 지금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중에서 지금 이제 한국 시장이 올 연초 대비해서 어떤 퍼포먼스는 굉장히 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시장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주도하고 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코스닥 시장 150 정도의 시장 자체에서는 코스닥 쪽에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다음에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연초 대비해서 한 68% 정도 이상 올라갔던 모습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한번 섹터라는 부분들이랑 테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테마 종목 보시면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한 69%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네. 또 로봇에 관련된 코덱스 코덱스 글로벌 로봇이라는 것들도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20% 가까이 어떤 상승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상승 부분들을 보여줬고 그 시장 상승 중에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어떤 발굴에 어떤 수익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미국은 나스닥이 시장을 주도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밸류 스타일보다는 밸류 스타일 우리가 S&P 500의 밸류 스타일 같은 경우에 한 연초 대비해서 한 5% 정도 올라갔는데 그로스 스타일의 어떤 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 올랐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밸류보다는 좀 그로스가 조금 더 성장의 어떤 그 폭들이 좀 많다라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전 세계 지수 올 컨트리 아시아 그러니까 올 컨트리 그 웨이티드 인덱스라는 어떤 전 세계 어떤 지수, 그러니까 전 세계 주가를 갖다가 다 모아놓으면은 대략 한 9% 정도 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선진국 시장이 오히려 이머징 시장보다는 아직은 낫다. 선진국 시장이 우리가 EAFE라는 선진국 시장이 한 11%, 이머징 마켓 시장이 한 5% 정도. 그래서 시장은 그로스가 주도했고 선진국이 좀 주도하는 시장으로 시장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국가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느 국가가 도대체 또 시장을 주도했냐. 그러니까 선진국이 주도했으면 당연히 선진국 쪽이 좀 세기도 하겠지만은 최근에 뭐 이야기 나오신 브라질 시장이 좋다, 뭐 인도 시장이 좋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서 봤을 경우에 한 15% 정도 늘어났는데 MSCI 놓고 봤을 경우에 이제 달러를 갖다가 환산해서 보면 한 12% 정도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대만도 TSMC 같은 경우에 뭐 12% 정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독일 시장이 그래서 유럽이 지금 최근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MSCI 지수로 놓고 봤을 경우에 유럽이라든가 저맨이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 뭐 이태리, 뭐 이런 쪽 시장들을 시장을 갖다가 굉장히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섹터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경우에도 섹터는 그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IT 섹터들이 많이 갑니다. 2차 전지 자체도 IT 쪽에 연결돼 있으니까 섹터를 놓고 봤을 경우에도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가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한 22% 정도, 그다음에 미국의 테크 기업들, 그럼 글로벌 테크나 미국 테크 같은 기업들이 대략 한 17%에서 20% 정도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아직 헬스케어는 코로나 이후 2020년 이후 이제 계속 하락의 길에 들었었는데 아직도 좀 회복하는 길이 조금은 좀 난망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컨트레일리하게 접근하다 보면 역발상 전략을 보면은 그쵸. 굉장히 많이 조정을 보였으니까 시장이 새롭게 부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에 의해서 연초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거의 제로 베이스였던 성장들을 보여줬는데 전주 대비 보면 한 1% 이상의 성장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서서히 그동안에 우리 내가드 됐던 쩔어있던 종목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조금은 또 우리가 좀 매기가 쏠릴 수도 있고 역발상 전략으로 투자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워낙에 성장 섹터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동시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도 해지할 수 있는 그렇죠. 섹터고.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 또 테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그 아크 테크놀로지라는 어떤 그 회사의 아까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쪽에서 했는데 좀 최근 테마 쪽으로 보면은 그 이노베이션 테마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엑스 로보틱,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핀테크 이런 부분들이 사이버 보안 쪽들이 최근 테마적으로 봤을 경우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크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그 돈나무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쪽에서 굉장히 뭐 100%, 200%의 성장을 보였다가 2022년도에는 쫄딱 망했죠. 네. 상당한 돈이 다 그렇죠. 빠져나갔는데 네. 이제 2023년 연초 대비해서 현재까지 놓고 보면은 아크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24% 정도. 그래서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이노베이션 테마들이 다시 또 좀 재부각되는 거 아니냐. 그 이노베이션 테마 쪽에서 로보스틱이라든가 아니면은 클라우드라든가 핀테크라든가 리튬,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테마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상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래서 한 13%에서 한 24% 정도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야 뭐 좀 소소한 부분들, 뭐 특별하게 배당이란 부분들은 주가가 크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해지하기용으로 좀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티 시장 같은 경우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채권 금리가 3.2%에서 3.5% 가면서 급격히 올라가면서 채권도 마이너스 수익을 보였지만은 뭐 니치도 그거에 따른 어떤 영향권에 있어서 전주 대비해서 다 마이너스권에 지금 놓여 있고 연초 대비해서도 뭐 마이너스 수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대 있던 금리가 3.2%까지 떨어지면서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을 거예요. 네네. 근데 3.2%대 있던 금리가 3.5% 올라가면서 다시 손실이 났겠죠. 그래서 연초 대비를 놓고 보면은 채권은 듀레이션이 길수록 20년 이상의 미국 그 재무부 채권을 갖고 있었을 때는 5% 정도의 수익을 연초에서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는 3%를 까먹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까먹지 않았으면 8% 채권에서 지금까지 4월 달까지 벌써 8% 했다고 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채권 금리가 3.5%까지 올라가면서 지난주 채권에 관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0.5에서 한 3.2 정도까지 우리가 좀 나타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쪽, 금리가 3.5까지 올라와 있는데 뭐 여기서 뚜렷하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면은 채권 쪽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들어오시면은
또 한 주, 두 주 뒤에는 다시 또 플러스 수익을 우리가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혼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드하고 실버에서는 골드보다는 좀 실버가 더 좋다. 그래서 골드의 수익률보다는 전주에는 실버, 은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았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지만은 최근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거냐? 그 다음에 또 사우디, 러시아의 어떤 오펙 플러스의 어떤 감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일주 대비해서는 전주 대비해서는 플러스가 났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뭐 소소한 원유의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그 W 로보의 우리가 에인트에 있는 W 로보 엔진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데이터로 보면은 주식 시장은 연초 대비 좋았지만 전주는 굉장히 안 좋았고 전주 안 좋았던 부분들이 그 금리라는 부분들이 니치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줘가지고 부동산도 좀 나빠졌고 시장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부분들이 주도하면서 우리가 그로스의 어떤 종목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이어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증시의 어떤 시그널들을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일주일이 뭐 하다하고 뭐 매일매일 거의 이런 증시의 전망이라든지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예측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사실상 뭐 많은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뭐 로보 어드바이저에서도 나오는 신호 같은 경우도 하루가 멀다 하게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태 이런 증시가 또 있었었나요? 실질적으로 2022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120년 역사에서 4번 나타났던 경우에 한 번이 나타났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도 마이너스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죠. 채권도 주식과 채권은 역외상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이 마이너스 됐을 때는 채권은 플러스 수익이 나야 되는데 22년 같은 경우에는 채권도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채권이 다 마이너스 났던 그런 경우는 미국 역사 120년 역사에 4번 나타나서 말씀드렸죠. 네네. 1939년에 대공황 때 한 번, 예.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 있었을 때 한 번, 네. 그 다음에 1960년대 중후반 때 베트남 전쟁 이후에 고인플레이션과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 이렇게 나타났고 2022년도에 또 그 장이 한 번 또 나타난 거죠. 그래서 2022년도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려웠다. 네네. 그렇죠. 어려웠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나지 않을 거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채권 쪽에 가 있던 아니면 채권이 마이너스니까 그쵸. 주식으로 가 있던 네네네. 그랬을 건데 이게 둘 다 마이너스가 난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시 리커버하는 그러한 장이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확실히 이제 리커버 돼가지고 디커플링 돼가지고 이제 주식과 채권이 확실히 디커플링으로 가주면 이제는 스테이블하게 시장이 이제 안정화될 건데 아직 그게 디커플링이 되는 단계로 가다 보니까 주식은 주식대로 따로 놀고 채권은 채권대로 따로 놀고 지금 그렇게 놀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네네. 확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채권 금리가 3.2%에서 3.6%까지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3.2에서 3.6% 올릴 때는 10%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죠. 그러면은 채권이란 부분들이 10%가 움직여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VI 한 3번 맞았다. 그렇죠.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지금 이제 그렇게 변동성을 가져가 주니까 주식은 제가 모두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약간은 디커플링 쪽을 좀 찾아가는 것 같다. 채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지 벗어났다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아직은 그런 디커플링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다. 네네. 그러한 가운데서 아직까지 투자하시는 투자 여러분들이 쉬운 장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만 산업 섹터 시그널이 이제 한쪽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겐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에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그 다음에 성장주와 가치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막 있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하나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골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골이 바벨 전략인 거죠. 오를 것 같기도 하면서도 반대로 빠질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전략인데 이제는 확실하게 오르면 오르는 쪽으로 어떤 신호를 갖다가 지금 쏠려가고 있는 거고 확실히 아니다 그러면 아니는 쪽으로 이제 가는. 그래서 채권과 주식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은 채권 금리에서 주식이라는 부분들은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그 시그널이 좀 조금씩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감독원 쪽에 제 노보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올려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보 엔진 같은 게 다 올라가게 돼 있고 저희들 에인트 그의 W 로보 알고리즘 엔진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에 분기에 한 번씩 리밸런스가 지금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리밸런스는 한 대략 그 15일 날. 왜 15일이 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우리가 15일 뒤 정도 돼야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다라고 해서 15일 정도로 리밸런싱하게 돼 있고요. 현재 저희는 W 로보 글로벌 엔진이 안정형, 중립형, 공격형 이렇게 이제 3개, 그 다음에 펀드 셀렉션이 안정형, 중립형, 공격형 3개, 그래서 6개 엔진이 그 로봇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쪽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4월 15일 날 전후에서 저희가 리밸런스하고 이제 최초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저희는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저희들 오늘 뭐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립형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포지션이 한 53% 정도 가져가게 돼 있고, 채권이 19%, 대체 상품이 한 8%,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예금, 우리가 그러니까 단기물 쪽이겠죠. 단기 채권 쪽에 관련 한 23% 정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쪽에 관련되어 있는 49% 같은 경우엔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품이 한 15%, 그 다음에 15%짜리 하나, 9%짜리 하나 있고, 섹터 상품 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배당이 6%, 테마가 5% 정도 가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쪽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갖고 있는 채권 같은 경우가 이제 14%, 그다음에 6% 정도 갖고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듀레이션이 긴 거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우리가 향후에 하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듀레이션 긴 장기물의 어떤 재무채권을 안정적인 채권을 가져가기도 하지만은 또 채권 수익률이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같은 채권들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면서 주식의 기능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투자해서 채권 수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전환사채를 갖다 투자하는 방법들. 네네. 그리고 또 채권 중에서 재무채권도 있지만은 회사채들도 있다. 그래서 하이일드 채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드, 우리가 채권 수익이 좋다. 그래서 현재 지금 채권 쪽에 관련돼서 19%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전환사채하고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들을 가져가고 있고, 니츠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왜 니츠를 갖고 있어? 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니츠 쪽 같은 경우에는 또 SOC에 관련된 니츠들이 있습니다. 예, 예. 한국에 같은 경우에 이제 맥코링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SOC에 그렇죠.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배당을 받는 네네. 그런 니츠들이 있죠. 이제 그런 니츠들을 갖다가 우리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굉장히 세니까 뭐 나스닥 같은 것들이라든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뭐 이미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 IT 섹터, 그렇죠. 세미컨덕터라든가 익스펜디드 IT 같은 것들 이런 쪽들, 그리고 오른쪽에 글로벌 공격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주식이 중립형은 49%인데 공격형은 한 58%까지 올라가 있고,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에 19%가 12%.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더 많다는 얘기는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할 때 수익이 더 날 수 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깨질 때는 좀 더 깨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채권보다 좀 주식 쪽에 어떤 시장이 좋다 보니까는 공격형 같은 경우에는 한 58%의 주식, 그 다음에 예금은 한 21%, 채권 한 12%, 그 다음에 대체 쪽에서는 앞서 여기서 니츠만 갖고 있지만은, 공격형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상품과 니츠를 동시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상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위험에 대한 해치적인 측면에서 골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담아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공격형 같은 경우 보면은 섹터도 많지만은 테마라는 종목들도 좀 몇 가지 테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테마 쪽에서는 뭐 여전히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차전지 테마,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노베이션 쪽, 그런 쪽 테마들로 지금 이제 리밸런싱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좀 각각의 종목들이 저희들 요 종목들을 가지고, W로브 엔진이 지금 리밸런스 해가지고, 그 금융위에 있는 노버 어드바이즈 테스트 매드 쪽에 최상위권의 어떤 수익률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순항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네.